도련님, 이제 막 하신 말씀이 참말이요 녹말이요. 우리 둘이 100년 언약 맺은 것이 언제 사또께서 마님께서 시켜서 한 일입니까? 핑계는 웬 핑계요? 광안루에서 잠깐 보고 내 집에 찾아와서 인적 없는 한밤중에 도련님은 저기 앉고 나는 여기 앉아 나더러 하신 말씀, 너를 처다내처럼 알 테니 장가들기 전인 것을 염려 마라 하시고, 작년 5월 단오날 밤 내 손길 부여잡고 우당탕탕 밖으로 나와 마루에 우뚝 서서 별빛 반짝이는 맑은 하늘 1000번이나 가리키며 10,000번이나 맹세하여 내 정녕 믿었는데, 결국 가실 때는 톡 떼어 버리시니 이팔 청춘 젊은 것이 난군 없이 어찌 살까. 에고 내 신세야. 모질도다 도련님이 모질도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29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29번째 시간 얌얌쌤입니다. 오늘은 항아님과 소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21회였나요? 연희와 버들도령 옛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재밌다. 옛 이야기. 또 우리 고전들도 한 번씩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또 현대 소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명하려면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자. 서양 고전도 나중에 다룰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 고전부터 좀 해보자 하고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중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필된 국어 시간의 고전 읽기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춘향전의 책 속의 줄거리를 항아님께 먼저 듣고 우리가 춘향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이라면 아마 춘향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춘향전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춘향은 남원 퇴기 월매의 딸입니다. 16살 춘향이는 단오날 광안루에 그네를 뛰러 나갔다가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의 눈에 띕니다. 이 인연으로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고 진진한 사랑을 나누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별을 맞이합니다. 남원에 홀로 남은 춘향이는 새로 부임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 다 죽게 되었지요. 절체절명의 때에 한양에서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내려온 이몽룡이 출두하여 무도한 변사또를 징치하고 춘향을 구출합니다. 마침내 춘향과 이몽룡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100년 해로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전이라는 춘향전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고전의 세계로 한번 떠나봅시다. 네, 춘향전이 당연히 스토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국어 시간에 고전 읽기 이 시리즈들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쭉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간단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옛날 이야기는 막 듣는 건 너무 재밌는데 재밌게 이야기로 듣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걸 읽을 때는 좀 사실 지루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부분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 혹은 사랑 나누는 장면 아니면은 악을 쓰는 장면 이런 식으로 부분이 재밌고 쭉 전체적으로 재밌다 이런 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현대 소설들하고는 느낌이.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말이 안 나. 이겁니다. 춘향전이 사실 얘기를 하자면 다른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춘향전은 사랑 이야기의 최고봉?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이 책이 그렇게 잘 읽힌 것 같진 않아요. 의외로. 오히려 이제
너무 현대어로 바꾸고 좀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원래 춘향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리듬감, 문장의 리듬감 같은 게 조금 변하기도 하고요. 네. 그쵸. 네네. 네. 저는 이렇게 문화 컨텐츠가 별로 없는 조선시대에 이게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렇죠. 판소리로 맞아. 들었으면 진짜 너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이게 학생용인데 너무 야하다. 그쵸. 우리 그 얘기 이제 안 할 수 없죠, 이따가. 네, 이따가. 사랑 이야기의 최고봉에 근데 이 정도의 야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쵸. 있어야죠. 그럼요. 네. 네? 청소년의 사랑인데요? 그럼요. 아니, 청소년은 몸이 없습니까? 아니 사랑을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을 합니까? 네, 정신 우리가 외계 생명체도 아니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책임지며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사랑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는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소금님은 지금 너무 뭐죠? 저 너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 부수적인가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춘향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토리에서 항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춘향전 무슨 얘기다. 그러면 이런 고전은 어디에서 재미, 맛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도 줄거리 다 아는 상태에서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판소리 이게 공연이라는 게 몇 시간씩 걸리는 건데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장면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양반가에서 뭐 유숙을 하면서 하든 아니면 장터에서 하든 이제 소리꾼이 오늘은 뭐 사랑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중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아는 그 배경을 놓고 그 한 대목만 노래와 연기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한자어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절대로 그 민중들이 다 일일이 몰랐을 거예요. 그쵸. 그냥 그 재밌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장면은 재밌는데 전체를 쭉 다 읽으니까 좀 지루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면이 클로즈업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읽어도 재밌겠네요.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어떤 장면 스토리는 아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그 읽기 어려운 뻑뻑한 한자 많이 나오는 대목들 있잖아요. 별로 줄거리, 스토리랑 상관도 없는 것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별도의 노래로 삽입된 거예요, 그냥. 재미로. 노래, 이제 한 곡 그냥 뽑는 거예요. 천자문 노래, 이런 거.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 노래를 듣는 재미로 그냥 들었던 대목인 거고, 그거 자체가 그냥 유명 레퍼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제끼면서 봐도 괜찮습니다. 모든 뜻을 다 알 필요는 전혀 없다. 네. 그냥 그거는 노래 듣듯 즐기면 된다. 네네네. 우리 이렇게 흘러가게. 우리 뮤지컬 영화들 있잖아요. 네. 갑자기 스토리 진행되다가 모두가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를 때 저는 처음 이제 어려서 한 대학교쯤에 그런 영화를 처음 보러 갔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처음에는 난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빨리 스토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랬는데 조금 이제 그런 장르를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뮤지컬 영화만의 맛이 느껴지고 약간 그 노래 나오는 부분에선 잠깐 쉬면서 그냥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음악 자체를.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네, 느낌으로.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독자도 여러 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양반도 듣고 상민도 상민. 듣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양반들은 이 한자 문화권에서 공유되는 서적과 뭐 이런 전통과 역사에 대한 그래서 지식들이 풍부하고 해박하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각주로 봐야 되는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미있겠죠. 그런 대목이. 더 아는- 재밌긴 해요. 아는 만큼 네. 보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말맛으로 듣고 아는 사람은 그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우리는 양반이 아니니까 네, 저는 말맛으로 듣는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옛날 고사들이 막 삽입되거나 혹은 한자로 된 어떤 어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자가 하는 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어인데도 그거를 엄청 반복해 가면서 네. 표현하는 특히 묘사하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누가 들어도 누가 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쯤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도령이 방자한테 춘향의 집을 물어보거든요. 어딨냐고. 춘향이 집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주소 말해주면 되죠.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면 뭐 간단하게라도 저기 개울 건너 저기 뭐 어떤 지붕에 어디 집이다 하면 되지만 그리고 너무 그 멋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집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저기 저 건너 동산이 울창하고 연못이 맑아 물고기 뛰놀고 온갖 고운 화초가 만발한데 나무 위에 앉은 새는 호사스러움을 자랑하고 바위 위에 굽은 솔은 맑은 바람이 건듯뿐이 늙은 용이 꿈틀거리는 듯 집 앞엔 버들가지 하늘하늘 늘어지고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 그 가운데 은행나무는 암수서로 마주서고 초당 문 앞에는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풀의나무 포도달에 으름덩굴 휘휘칭칭 감긴 채 담장밖에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뒤에 소나무 정자와 대숲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못 찾아가요. 어딘지 알 수 없는. 이렇게 말해서 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줘 왔어요. 저희 집에 있는 학생한테. 야, 이거 어디 집이, 이거 들어봐.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어줬더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의 마음 자세를 먼저 같이 공유하고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즐길 마음이 돼 있어야 이런 어떤 묘사와 상황과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즐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이나 이런 고전을 접근할 때는 내 몸과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딱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약간 시동을 걸어줘야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고전 작품에서 아까 장면이 이렇게 확대되듯이 보이는 그런 재미들을 그렇게 딱 조각조각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우리 이야기도 나눴는데 삽입됐다고 하셨잖아요. 노래가. 네. 노래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야기들도 삽입이 중간중간에 좀 되나요? 삽입이라기보다 이게 기본 줄거리가 있고요. 네. 이제 소리를 하는 사람마다 네. 자기가 특장점으로 삼는 그 장면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덧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발달시켜가지고 더 막 그 흥미진진하게 구성한다든지 음악적으로 더 세련되게 갈고 닦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뭐 이제 이 이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렇죠. 네. 그 수많은 이본들에서 어떤 장면은 있고 없고, 네, 좀 그리고 아니면 좀 내용도 심지어 다르고, 네, 그런 차이들이 서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작가가 말하자면 현대소설처럼 나의 창작물이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성을 가지고 써내려간 그런 이제 독서물이 아니고 원래 공연물로 만들었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즐기고 더 좋아하는 부분 더 발달하고 아닌 부분 좀 퇴화하고 또 지나가면서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시대적으로 2번으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되게 참여 문학이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요. 그런 되게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은 그러면 이걸 읽을 때도 태도 자체가 이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아니고 나라면 어떨까?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야기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우리 방송 중에
마지막 거인 할 때 항아님께서 아기장수 얘기하실 때 네. 옛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리던 맥락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이것도 그 이 춘향전을 놓고 그걸 가지고 듣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넣고 빼면서 그 누려온 것까지 다 네네. 같이 생각하는 재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제나 예전에는 이게 수용 자체가 새로운 창작의 출발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멋지네요. 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읽으면 또 재밌을 수 있겠죠.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재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약간 갑자기 그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네. 봉사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봉사가 오밤중에 지나가잖아요. 그 봉사를 불러다가 꿈 해몽을 시키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도 재미있겠지만 그냥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 얘기들이 재밌는데 그래서 막 꿈 얘기를 해요. 네. 춘향이가 창가에 앵두꽃이 떨어지고 거울 한복판이 깨지고 무늬에 허수아비가 달려가는 꿈을 꿨다. 네. 나 죽을 꿈이냐. 그러니까 막 봉사가 꽃이 떨어지니 열매를 맺을 거고 거울이 깨어지니 소리가 날 것이고 허수아비가 매달려 있으니 만인이 울어볼 것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 잘 될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꿈해몽이 재밌는데 여기서 이 봉사 점쟁이도 나오는 판본이 있고 안 나오는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도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이게 등장하면 대체로 이 봉사는 좀 해학적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장할 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랄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감수성, 어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감수성? 네. 이런 거 좀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거를 희화화하거나 좀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윤리적 관점에서 좀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니까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보면 이 봉사도 찾아오는 길에 밤중인데 넘어져요. 네,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마침 손을 짚은 데가 소똥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냄새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걸 맡아보니까 똥인 거를 알긴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이 손이 너무 아파서 막 털다가 하고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유머 코드였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비극적인 대목의 한가운데 이게 춘향이가 거의 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런 그 한가운데 그 웃음 코드를 심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뭐 이렇게 있죠. 있어요. 네. 그 봉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것도 그럼요. 막 여기서도 이제 그 기생들을 이렇게 한 명씩 불러가지고 점검하잖아요. 그 네네. 변학도가 내려와서. 네. 근데 그럴 때도 뭐 이렇게 너무 평을 적나라하게 하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네, 것들도 네, 있고 느껴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약간 비하의 시선으로 지금으로 보기엔 네네. 그게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네, 맞아요. 웃음으로 눈물을 닦아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우리 문학이.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 삽입됐던 거죠. 지금 기준에서 맞지 않았을 때 그럼 지금은 이런 해학적인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삽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지금의 해학은 어떤 것일까. 그럼 우리 이제 이 스토리와 인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춘향이. 소금님 춘향이 어떠셨어요? 춘향이 캐릭터. 전 춘향이보다 몽룡이. 몽룡이 말씀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춘향이 캐릭터는 하나님이 말씀해 보시는 거로. 춘향이요? 저는 춘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떤 점이? 아주 솔직하고요. 네. 발랄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춘향전을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춘향이는 예쁜 춘향이, 네. 그다음에 얌전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 정도로 정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인물로 느껴지는데 신분 상승을 꿈꾸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첫 만남 장면에서부터 쭉 보여주는 이 춘향의 모습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처지와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입각해서 아주 그 이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걸 거쳐서 일단 이몽룡과의 사랑을 시작한 뒤에는 정말 빠져들잖아요. 거침없죠. 몸을 던지죠, 완전히. 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을 즐기고 푹 빠져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별할 때 보면 정말 그 원망하고 막 내가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 집어 던지죠. 울고 소리 지르고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막 네, 싹싹 맞아요. 비벼 던지고 치마 다 찢고 막 온갖 세간살이 다 네네. 부수잖아요. 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좀 슬프다고 이렇게까지 감정 네네. 표현 해보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격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춘향이가 승질도 급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너무 생동감이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도련님 갔을 때 너무 슬퍼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시름시름 있다가 그 포졸들이 자기 데리러 오잖아요. 변사또가 이제 불러오라. 네네. 그랬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완전 기생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동안 양반서방 모시느라고 네. 이렇게 약간 격조했는데 내 원래 본 마음이 아니라면서 막 술 따라 손잡고 여기도 맞아요. 그런 장면 나오죠. 손잡고 들어가서 술 따라주고 돈도 찔러줍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책 속에 있는 고고한 뭐 이렇게 만들어진 여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예요. 그 춘향이가 저도 놀랬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포졸들한테 돈도 찔러주고 술도 먹이고 막 네네. 그게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구나. 그렇죠. 삶에 있어서 사실은 그 나이에 지금 이팔 청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나이에 그러기 쉽지 네네.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향이에 대한 편견은 완전 깨지는 건 물론이고 사랑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솔직하지만 삶도 되게 야무닥스럽게 꾸려나가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자신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아주 맞아요. 당찬 여성이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너무 이별할 때 다 부수고 집에 던지고 이래서 약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인트로로. 그쵸. 인트로에서. 그래도 인트로에서는 부드럽게 원망하는 말만 우리가 읽었잖아요. 소금님께서. 근데 막 실제 행동은 다 집어뜯고. 네, 집어뜯고 던지고 막 옆에 그림 보면 사파 보면 이몽룡은 울고 있거든요. 두 손으로 얼굴 가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별할 때도 처음에는 괜찮다 내가 가면 된다 그쵸, 했다가 또 그 말 듣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쥐어뜯고 막 울고 불고 뭐 거의 기가 넘어가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진정하고 도련님한테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다독이고 어르고 달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또 막 통곡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우리도 한 번에 진정되고 한 번에 납득이 되고 이런 게 아닌데 그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으로 치면 사실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 나중에 하이킥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감정 표현을 막 슬퍼도 너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춘향이는 그쵸.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솔직하고 사실은 시대적으로 그게 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떠나버리면 춘향이가 사실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너무 원통해지기 때문에 더 절실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하면 되지. 지금으로면.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죠. 한번 마음을 주고 사랑한 게 지압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삶이 달라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소금님은 이몽룡 캐릭터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굳이 콕 찍어서 이몽룡.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부터 자기가 춘향이를 보고 반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가야지. 아니 지금 그건 시대적으로 떠들고 오라마라. 아니 소금님
그건 시대적으로 아니 시대적으로 시대를 따지면 외간 남녀가 이렇게 막 그 공공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안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여자에 대한 무례잖아요. 아,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춘향이가 처음부터 춘향이를 약간 기생 취급을 한 그렇죠. 거죠. 네. 신분이 봤다. 애매한데 그렇죠. 애매한 신분인데 쉽게 봤다. 쉽게 봤다. 쉽게 그게 봤다.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네, 네. 오라가라 하고 막 네.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러고 그쵸.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 이제 서울 한양 간다고 할 때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어요. 수고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그랬는데 네. 막 마지막에 제일 열받는 부분 네, 뭔지 춘향이 알겠어. 떠보는 부분. 네. 아, 춘향이는 죽을 똥 살 똥 목숨이 걸려있는 네. 문제인데 맞아요. 거기에다 대고 이몽룡이 이제 사실 몽룡이 캐릭터는 좋은 매력을 하나도 느낄 수 없는 어쩌면 이 문학 자체가 서민들의 문학이어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짐작은 그나마 그래도 이몽룡은 의리를 지키고 신분제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랑을 쟁취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점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계급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와 있죠. 지금 현대에서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양반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아마 지금 이 몽룡 캐릭터를 다른 부분으로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선도 많이 이제 반대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수구님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6살짜리 철없는 이몽룡인 거죠, 뭐.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오라가라 한 거는 그냥 당시 시대상이 그랬으니까 기생의 딸이라니까 아, 그러면 불러볼 수 있는 여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어쨌든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근데 이 사랑에 빠지는 그 부분이 사실 철이 없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도령이 뭐 외모를 보고 좋아한 거죠. 네. 근데 뭐 누구는 안 그러나요? 아, 대부분 그쵸. 뭐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정말 그 우리 지지난주에 누구예요? 그 경민투처럼 이 하나의 그 뭐예요? 신념과 그 삶의 태도를 다 이해하고서 그걸 사랑한다. 네. 이런 경우는 없죠.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무엇이든 하여튼 내 눈에 비친 무언가 한 모습을 이 매력이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건데 이제 이도령 같은 경우에는 춘향의 뭐 분위기였을 수도 있고 자태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예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다들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사랑이 시작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도령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막 하죠. 그 장면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맞아요. 빠지는 장면.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따로따로 보고 읽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춘향 이제 그 저녁에 춘향이랑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네. 낮에 공부를 하는데 네. 그 공부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네, 네, 네. 거기에다가 계속 춘향이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보면은 시경, 대학, 등환가 이렇게 주역, 등환가 이렇게 쭉 가요. 맹자. 근데 네. 이게 사실 조금 찾아보시면은요. 다 그 주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주요 교과서? 네. 주요 과목 교과서들인데 다 첫 줄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어 공부 좀 해볼까 한 문제 푸는데 지문이 안 읽혀서 안 되겠다. 다시 집어넣고 수학책 꺼내서 읽는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 안 되겠다. 그리고 집어넣고 또 다른 책 꺼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세요? 어머 안 나시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진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막 만나고 싶고 네.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게 너무 표현이 잘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랑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금기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기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부와 사랑, 그러니까 누군가 좋아하거나 사귀면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첫 줄만 읽고 책을 아주 집어 넣어버릴까봐 부모님들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자꾸 그 어른들하고는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각자 자기 혼자만 혹은 친구들하고만 이제 그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그걸 다스리는 법 이런 거를 제대로 연습을 더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랑 얘기도 그냥 좀 꺼내놓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이렇지 그런 것도 막 웃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공부만 안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신경이 다 가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이제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딱한 일이다. 이웃집 늙은이는 귀를 먹어 어렵다던데. 귀가 너무 밝은 것도 예산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간섭할까 봐 싫은 거잖아요. 저 거기다가 되게 막 청소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되게 좋거든요. 아니 그거 그쵸. 엄마한테 지금 공부하는 척하고 계속 춘향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뭐 하는지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들었지? 이러면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어쨌든 이 과정을 지나가면 사람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죽을 뚱살뚱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사랑 때문에 어사가 되죠. 장원급제도 하고 그 자기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랑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방법적으로 수단적으로 사용할까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하지만 말고 진짜 그 사랑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좋은 마음, 사랑이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사실은 살아가면서 뭐 그거 빼면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렇죠. 네. 물론 좋은 게 있는데 이제 더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알아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해하고 나중에 이제 다 번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랑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또 이몽룡이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그 대목. 나의 수청을 너만한 들겠느냐. 영인이 수절한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였으니 살기를 바랄 거냐.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건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떠보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춘향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춘향의 어떤 마음에 대한 공인을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어사인 나의 청조차도 거절하는 굉장히 지조 있는 여성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공인에 내죠. 이걸 통해서 물론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지만 좀 더 큰 의미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월매 캐릭터 있잖아요. 저는 되게 춘향과 이몽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는 여러 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매 캐릭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만큼 상상하기에 좋은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굉장히 뭐 앞에서는 성참판과의 사랑이 지고지순한 것처럼 나와요, 기술이. 근데 뒤쪽에 가면은 한 3달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 되게 웃겼거든요. 되게 기생이었지만 정말 지고지순하게 성참판한테 이제 기생을 버리고 가서 이렇게 춘향이 하나 낳고 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 옛날에는 정략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생의 슬픔과 막 이렇게 이해하다가 뒤에 보면은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3달밖에 안 모시고 떠나버린 거예요, 성참판은. 그리고 이도령이 올 거라는 거를 다 알면서도 이도령이 실제 왔을 때 밤에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마치 너무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막 나와서 아무것도 차려놓은 게 없고 누추한 집안인데 이러면서 막 맞이하잖아요. 자다 깬 얼굴처럼. 너무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월매 캐릭터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 아주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재밌고 웃겼던 네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도 있고 엄마로서의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 뭐라 그럴까요? 이 속세에 많이 닳고 다른 그런 모습도 있고. 네. 춘향이가 이별한다고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듯 하니까 나도 젊었을 때 무수히 많은 남자를 갔는데 가면 또 온다. 다른 놈이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사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 기생이라는 신분이 지금에는 없는 그런 네. 어떤 계층이죠. 신분적 자유를 통해서 뭐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요. 당시엔 여성이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공부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할지언정 개인적으로는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 연애도 자유롭게. 연애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굉장히 뭐 그게 좋지만은 않죠. 한스러움이 있죠. 무시당하고 항상 버려지기도 하고 그런 한이 많이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녀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위치가 갖는 게 되게 뭐랄까 지금의 어떤 틀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저는 춘향이 기생인 게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이 계속 바뀌면서 사실은 후반으로 갈수록 양반화 되고 있나요? 시켜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책도 앞에 머릿말에 보면 연려춘향 수절가를 본으로 해서 썼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성찬판이랑 같이 월매가 마치 부부처럼 기도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뒤에랑 안 맞는 안 맞아요. 이유가 네. 그 붙인 거니까. 그래서 저 되게 이거 논리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게 정상이군요. 그래서 네네. 몇 번이나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읽으면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초기로 갈수록 앞시대로 갈수록 그냥 춘향이 자신이 기생이기도 해요. 네. 저는 이게 양반화하면 춘향이가 더 고와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이게 춘향이가 사실은 기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모습일 수 있고 게다가 사랑을 통해서 진짜 정말 동등하게 이 두 사람 아까 사랑 장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두 사람이 정말 맨몸으로 마주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남자 대 여자. 네. 그 그렇죠.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감나고 아주 그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그죠? 그 춘향이도 아마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것도 정말 사랑을 받아봐야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고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춘향이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한 인간이다라는 거를 너무 깊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원래 여자는 뭐 지아비를 한 사람만 섬겨야 되니까를 떠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네네네 강요받는 수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사또가 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이 내가 한번 되게 귀한 무엇인가를 맛보고 나서는 그걸 어떤 세계를 하나 알고 나면 그 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핵심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춘향전에서 빼놓을 수 없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되게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의 한 꼭지가 될 텐데 사실은 여기서 눈꼴셔서 볼 수 없는 대목들이 줄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냐 옥이냐 네가 무엇이냐 금이냐 막 당치 않소 뭐 이러면은 막 그런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아끼는 거죠. 그리고 뭐 무엇을 먹으려냐 뭐 돼지를 잡아주랴 개를 잡아주랴 막 뭐든 맛있는 걸 주고 싶은 그 마음 정말 보면서 요 녀석들 부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말 막 서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귀하게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아기 키울 때 그렇게 아기를 보면 얘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뭐 얘가 뭘까 도대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것도 먹여보고 싶고 이걸 먹을래? 이거 줄까? 저거 줄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마음이 느껴지죠. 그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야한 장면들이기도 해요. 아까 맨몸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다 했을 때 진짜 순간 맨몸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맨몸. 네. 여기에 이 외설성 논란이 될 정도로 춘향전에 그런 어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하나의 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벗고 한마디로 신분이나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걸 벗고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는구나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렇게 그 사또한테 대드는데 이게 춘향이가 우리가 볼 때는 변사또가 너무 나쁜 놈이지만 당시의 관점에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라면 불법일 수 있어요. 원래 기생하고 자면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 죄보다는 춘향이가 대든 죄가 훨씬 커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대들었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모욕했으면 이정 벌을 받을 수 있죠. 사실은 옥에 가두고 이렇게 매를 때릴 수 있고 매도 뭐 지금 보면은 30대 이하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법에 맞게 때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향유자들이 다 춘향이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이 기생이지만 이게 인간 대 인간이라는 거를 모두 같이 체험했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학도는 점점 더 나쁜 인물로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쭉 같이 읽다 보면 그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느낌이 들긴 해요. 사랑이 뭐 항상 구원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가장 위험한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에서 그 우주를 건너오면 너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넘게 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넘지 않았을 그 경계를 허물거나 넘게 하는 그게 사랑이어서 어쩌면 세계를 확장시키는 힘 자체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뭐 부모 자식이건 친구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결과가 사실은 다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고 진짜 몸이 망가져서 죽을 수도 있고 춘향이도 사실은 실제였으면 이렇게 빨리 이몽룡이 여사가 될 수 없으니까 죽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서 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인간 해방의 결과는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원의 의미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거니까. 구원하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춘향전의 그 정말 서로 사랑을 하는 그 장면 자체는 진짜 야하잖아요. 그거 우리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군데를 읽어봐 드리면 이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옷고름을 발가락에 걸고서 기지개를 켜니 바지는 활딱 뒤집어지고 속옷은 스스로 발길 아래로 떨어졌다. 형산의 배곡덩이 같은 춘향의 모습을 보고 이도령은 정신이 어지러웠다. 그 사이 그만 춘향을 놓쳐버렸다. 지금 야한 부분이라고 읽으신 거예요? 아니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읽을 수 있는 부분 읽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이런 거 읽을까요? 나는 탈 것이 없으니 오늘 밤 깊은 밤에 춘향배를 넌짓하고 혼니불로 돛을 달아 내 기계로 노를 저어 오목샘에 들어가 순풍의 음양수를 시름없이 건너간다. 오마이갓이죠. 네, 소금님을 위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정도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사랑을 묘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동으로 접하는 것보다 낫다. 그건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 몸짓이 아름다운 거고, 근데 그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책임의 문제를 별도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보다 정말 시각화된 영상들은 뭐 그냥 유튜브고 어디고 다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영상보다 이게 더 정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네. 진짜 순수하게 사랑해서 할 수 있는 몸짓의 그렇죠. 어떤 그 왜곡된 게 아니고. 왜곡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 이렇게. 아니, 뭐라고요? 아니, 그런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네. 그냥 뭐 이런 건 안 가르쳐 줘도 아이들이 다 열심히 사랑은 하겠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이건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몸짓이야. 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 좋아해야 네네. 된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서로의 몸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둘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존중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희망, 바람이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이랑 또 이제 똑같은데 너가 금이지 네가 옥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몽룡이가 춘향의 몸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춘향이를 정말로 예뻐하고 사랑하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몸만 탐하는 게 아니면 문제가 뭐죠? 너무 아껴주는 거죠. 네, 너무 아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 왜 자꾸 네, 엄청 계속 효구님 어떻게든 교훈적으로 수습해 보시려고. 네,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제 노래나 어떤 문학적인 요소들, 말이나 말맛이나 아니면 장면에 대해 이제 뭐 청자가 참여하고 독자가 참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캐릭터나 이런 인물로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되게, 그래서 춘향전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춘향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 나눠보고 좋았던 부분, 접어둔 페이지 조금씩 읽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몽룡이가 귀여운 부분, 아까도 나왔던 이제 춘향이 만날 생각에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사략을 읽는데 태고의 천왕씨가 쑥덕으로 왕이 되어 섭지에서 나라를 일으키니 다스리지 않아도 백성이 교화되어 형제 11사람이 각각 18,000년을 누렸구나 듣고 있던 방자가 말하기를 도련님 천왕씨가 목덕으로 왕이 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쑥덕으로 왕이 되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막 자기 말을 이제 자기 실수를 고치려고 막 이상한 개소리를 막 늘어놓는데 웃기더라고요. 아, 네. 그 페이지를 접어오셨군요. 청취자분들 듣기 괴로우셨을 텐데. 네, 이 페이지는 책으로 보시는 걸로. 네. 네. 너무 웃겨요. 여기. 네, 맞아요.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대드는 부분입니다. 네. 충효 열이 위아래가 어디 있어? 자세히 들어보시오. 기생말 나왔으니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 열려 없다고 하니 낱낱이 아르리다. 황해도 기생 농선이는 임을 기다리다 동선령에서 얼어 죽었고 선천기생은 아이였지만 그 갈고 몰라 헤매던 어린 도령 돌보느라 칠거지하게 들어있고 진주 기생 논계는 우리나라 충렬이라 충렬문에 모셔놓고 봄가을로 제사를 올리고 있고 청주기생 화월이는 3층 누각에 올라있고 평양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있고 안동기생 일지용은 살아서 연료문 받은 후에 정경부인에 올랐으니 기생을 해치지 마옵소서. 사실은 뭐 이제 뭐 충을 했건 열을 했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중세적인 가치에 목을 맨 거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고고한 무엇인가를 달성한 인물 중에 기생도 이렇게 줄줄이 있다. 네. 함부로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으셔서 좋으셨구나. 좋았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말대답을 하려고 그래도 아는 게 많아야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공부 많이 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두고 장착을 해야 누구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라도 하고 억울한 일이라도 안 당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매 맞을 때도 한 대 맞고 맞아요. 일편단심, 2대 맞고 불경이고 네, 이것도 그쵸, 너무 네. 인상 깊었고 네. 네, 한자를 써가면서 네. 매맞은 네.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장면도 있고, 네. 그래서 역시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한 춘향이.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의 춘향전에 대한 지식을 장착하고 어디 가서 따박따박 열심히 억울하지 않게 말대꾸하는 하루를 보내기로 다짐하면서 네,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춘향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